근수축. 그래서 이제 근육에 대한 얘기인데, 그지? 야, 흥분 전도 전달 얘기하다 왜 뜬금없이 이제 근수축 얘기가 나오냐? 관계가 있으니까, 그지? 자, 일단 근육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근육, 그지? 우리 이제 구성 단계로 따지면 근육은 뭐야? 조직입니다, 조직.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건 이제 세포들이 모여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조직이 되는 거지. 근데 근육 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근섬유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약간 그거랑 비슷하고, 굵은 전선을 자르면 그 안에 가느다란 전선이 여러 겹 이렇게 뭉쳐 있고, 또 그 안에 또 중간 정도 되는 거 자르면 또 그 안에 또 더 가는 게 막 뭉쳐 있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근육 세포인데 근섬유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발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요. 다발로.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약간 실처럼 생긴 애들이 이제 다발로 뭉쳐서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그런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근육이 되는 거야. 어저께 내가 그 다른 학교라고 해봐야 이제 뭐 상문고밖에 없다만, 상문고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도 여기가 들어가거든. 걔네 1, 3단원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랬다는 거야. 근육이 기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명백히 틀린 거예요? 명백히 틀립니다. 단 한 번도 내가 근육을, 아니 내가 심지어 내가 생명과학, 고3 생명과학을 한 3, 4년을 계속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나는 근육을 기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하거든. 왜냐면 그림을 보면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육 세포가 되는데 근육 세포들이 또 다발로 뭉쳐져 있는 게 또 다발로 뭉쳐서 근육인 거니까 애매하긴 한데, 교육 과정상에서 난 항상 조직으로 가르쳐 왔고요. 수능에서도 조직으로 나옵니다. 기관으로 나오진 않아. 그래서 근육 원섬유들이 다발로 뭉쳐서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그런 근육 섬유들이 다발로 뭉쳐서 근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요 근육 원섬유라는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특정한 구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거든. 그걸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죠, 마디. 근데 이제 보면은 요 근육 세포, 근섬유가 다발로 묶여 있는 놈들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약간 융합됐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애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얘도 그 안에 핵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 뉴런도 그 마리집까지 포함하면 핵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 얘도 다핵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핵이 여러 개가 있는 다핵 세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런도 다핵 세포고 근육 세포도 다핵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근육도 이제 종류가 있더라 이거지. 근육도 종류가 있고, 자, 일단 이런 구조 돼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근육 원섬유들이 다발로 모여서 근육 섬유가 되고, 근육 섬유가 다발로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게 되면 이 근육은 가로로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나타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 무늬근, 이렇게 가로 무늬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애가 가로 무늬근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가 없는 근육이 있어. 민무늬근, 이렇게 얘기하죠. 민무늬근. 그럼 우리 몸에 내가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에는 대부분 다 가로무늬근이 있다, 그러니까 근육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가로무늬근으로는 심장에 있는 근육, 왜 은희 심근경색 들어봤지? 심장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진다 이거거든. 그럼 이제 딱딱해지면 얘가 수축을 못하니까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심장근. 그 다음에 뼈의 앞뒤로 붙어 있는 근육, 뭐야? 골격근.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거의 골격근. 자, 그 다음에 민무늬근으로는 내장근. 장내근이 아니고 내장근. 그지? 내장 이렇게 있어요. 그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를 또 이렇게 나눠. 자, 심장이나 내장에 있는 근육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지? 물론 이제 신경계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다만, 신경계에서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그 다음에 뼈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얼굴 안면 근육은 어때? 골격근이라고 하면 사실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거든. 이런 팔이나 다리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뼈 움직이게 하진 않지. 다음부터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지. 수익은 이렇게 수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골격근. 그래서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앞뒤로. 근데 이제 이렇게 가로줄 무늬 같은 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팔을 뭐 일로 구부린다 그러면 세트니까 얘는 수축하고 얘는 이완하고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팔을 펼 때는 얘가 이완되고 얘가 수축하면서 팔이 펴지게 되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분 전도 전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그 근육들을 내가 예를 들어 수익근이야. 내가 움직일 때는 뇌에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근육까지 운동신경이 뻗어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면, 그죠? 그럼 내가 신호를 보낸다는 게 뭐야?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게 흥분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럼 그게 뉴런을 따라서 전달, 전도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이제 가로무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근육에는 뭐가? 운동 뉴런이 쭉 이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운동 뉴런의 끝부분, 가장 끝부분, 근육하고 맞닿아 있는 끝부분은 축삭독이 말단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당연히 뭐 시냅스 소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뇌에서 보낸 신호가 흥분이 전도 돼갖고 이 축삭독이 말단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뭐 시냅스에서 전달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끝에 있는 시냅스 소포가 뭐 하면서 확산돼서 터져 나오면서 이 근육에 있는 세포막이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이 되는 거지. 탈분극이 되면 그 결과 근육이 뭐 하게 된다?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육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이온이 하나가 있지. 그 이온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죠. 누구야? 칼슘입니다. 칼슘. 알겠어? 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이온이 칼슘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아마 뒤에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아마 그게 내 이 교재, 이 니네 겨울방학 때 받은 교재 있지. 여기다 내가 그림을 자세히 넣어놨는데 지금 그림을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보고 얘기해 주자면은 내가 여기 이 교재 아마 넣어놨을 거고 이 교재 문제도 그게 한 문제인가 있었을 거야. 근육에 있던 칼슘이 방출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이 근육에 있던 칼슘이 방출되면서 어쨌든 수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 원섬 위에 있던 칼슘이 방출된다. 뭐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핵심이지. 그 근이라고 하는 애 들여다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육이 수축할 때 그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지. 자, 일단 근육하면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잖아, 그지? 그래서 특히 근육 원섬유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무슨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 그러니까 액틴이라는 단백질과 마이오신이라는, 그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 차이점도 알아야지. 그림이 나왔을 때 액틴은 가늘고 마이오신은 굵고. 알겠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 원섬유라는 놈을 들여다보면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죠? 그런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지금 내가 그린 게 가느다란 액틴을 그린 거야. 액틴. 그럼 이렇게 액틴들이 쭉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다. 그제? 마이오신이 굵은 놈인데 그냥 얇은 걸로 그릴게. 그래서 요렇게 뭐야? 요렇게 액틴과 액틴 사이에 이렇게 마이오신이 이런 식으로, 그죠? 겹쳐져 있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원래 굵은 걸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마이오신이야, 마이오신. 그럼 이쪽에도 마찬가지. 요것도 액틴이야. 요것도 액틴인 거고 그 사이에 뭐야? 요렇게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액틴이 또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아 미안해. 마이오신이야. 고칠게. 마이오신이 요렇게 그지? 여기가 겹쳐져 있는 거지. 마이오신. 그지? 마이오신. 그지? 그러면 그때 각 부분의 명칭 꼭 알아야 되지? 그지? 자, 일단 보세요. 여기 액틴이죠, 액틴.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그릴까? 요거 마이오신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그릴게요. 이렇게 다르게 그리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액틴들이 있는데 그 액틴과 액틴을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선이 있어요. 그림에 따라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내가 직선을 그렸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Z선, 그지? Z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액틴과 액틴 사이에 뭐가 있어? Z선이 하나 있는 거죠. 이 Z선이야. 그러면 그때 그 Z선에서 Z선까지 이 길이만큼을 우리가 뭐라 불러?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오신이 있는데, 그지? 요 그림을 마이오신을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가 있다. 그지? 요거 뭐라고 한다? M선이라고 하죠. 그지? M선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부터 그 다음 겹쳐있는 부분까지 전체 길이를 현미경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둡게 보인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 불러? 요거? A대 또는 암대라고 부르죠. 그지? 요거 A대 또는 암대라고 부르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둡게 보이는데, 근데 그 A대 중간에 보면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는 조금 그나마 또 밝게 보여. 그래서 여기는 H대라고 부르죠. 여기는 H대. 그지? 여기는 H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라 부른다? 요거는 H대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요 Z선을 기준으로 여기도 지금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데 여기 안 겹쳐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그렇지?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자현미경 보면 밝게 보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명대 또는 I대라고 하죠. 명대 또는 I대. 그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 얘네들의 이 길이들이 또 어떻게 변하냐 이건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제 이 근수축 이 그림이 나오면 이제 길이 변화를 항상 묻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꼭 명심해야 되는 거, M선이 됐건 Z선이 항상 얘는 좌우 대칭입니다. 무조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요 길이가 또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대가 있어. A대가 있고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어. 그치? 야, 그럼 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Z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게 I대인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요 길이와 요걸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기역이라고 해볼게. 요거 기역. 맞아? 그러면 기역의 길이에다가 2배 해준 게 뭐가 되는 거야? I대의 길이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요거랑 대칭이라고 그랬고 요거랑 대칭인데 이게 양옆이 또 대칭이니까 얘랑 무조건 길이가 같거든. 그러면 기역의 길이에다가 2배 해준 게 I대의 길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자, I대의 길이는 기역 길이에다가 2배 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해봐. 그러면은 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기역의 길이 2배에다가 A대의 길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근육 원섬유 A대라는 놈의 길이 보이지만 A대 길이에다가 결국 I대 길이 더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지? 근데 I대는 저기서 저걸 기역으로 표시했으면 기역 곱하기 2하고 같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A대는, 자, 요거 니은이라고 해볼게, 니은.
요 니은. 니은이 뭐야? AD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니은은 진짜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져 있는 부분만의 길이야. 그러면은 AD는 니은 길이에다가 2배 한 거, 에다가 가운데 있는 H대의 길이를 더해준 것과 같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 I대 밑에 써볼까? I대는 기억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또 있어. 야, 근데 이 A대의 길이는 또 결국 뭐랑 같냐면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자체의 길이와 어때? 같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은 거야. A대 자체는 뭐의 길이와 같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와 같다. 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와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뭐랑 같은 거야? 기억 더하기 니은과 같네. 맞지? 요 밑에다 쓰자면은 뭐 여기다 쓰자면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그냥 여기다 안 쓸게. 그죠? 일단은 근육 원섬의 마디 A대 길이, I대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근육이 흥분이 전달이 돼가고 이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수축이 일어나냐? 이제 근수축의 원리라고 하지. 근수축 원리. 자, 우리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세 글자로 뭐라 불러?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활주설. 그러니까 마치 활주가 뭐야? 비행기가 활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 그럼 근육이 수축할 때는 얘네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거든. 결합해서 서로 잡아당겨고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활주설이라 그래. 활주설. 아니면은 정확한 건 근데 뭐 나중에 그거보다 더 정확한 기작이 밝혀지면 바뀔 수도 있겠지. 법칙은 아닌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결합해서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라 이거지, 그지? 이걸 이제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얘네가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얘네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갈 때 내 손가락의 길이가 길어진 거냐? 아니지. 손가락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 맞지? 미끄러져 들어가. 그러면 미끄러져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지창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변해. 이거 자체의 길이는 안 변한다 그랬지.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A대의 길이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든, 그러니까 니네 항상 근수축 문제, 계산 문제 풀 때 핵심은 A대의 길인 거야. A대의 길을 파악, 물론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A대의 길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안 주어지면 보기에서 물어볼 거야. A대 길이가 얼마냐. 근데 어쨌든 A대는 근육이 수축을 하든 안 하든 절대 그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다 지우고, 자 그러면 근수축시. 자, A대 길이는 절대로 어떻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뭐 근육이 이완해도 마찬가지야. 그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미끄러져 들었는데 내 손가락의 길이 안 변하잖아. 니네 줄다리기 생각해도 돼. 줄다리기 할 때 내가 바닥에 놓여있는 잡잖아. 잡고 당기는 거잖아. 맞지? 당겨서 줄과 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줄의 길이 변하는 거 아니고 내 팔의 길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A대 길이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럼 봐라. A대 길이는 안 변해. 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얘네가 미끄러져 들어가면 요 니은 부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지. 얘는 일로 들어가고 얘는 일로 들어가니까 이 겹친 부분이 늘어날 거 아니야. 니은의 길이가 길어져.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되지? 자, 여기도 액틴 마이오신 겹친 거 아니야? 얘네가 들어오면 요 부분, 요거 안 겹친 부분, 액틴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짧아질 거 아니야. 기억은 짧아지고 니은은 늘어나고. 맞지? 그러면 또 여기 H대는 어떻게 돼? 야, 여기서 겹친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요거 좁아지겠지. 요거 좁아지겠지. H 좁아져.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럼 I대 어떻게 된다고? 야, 아까 여기서 뭐야? 이 겹쳐져 있는 니은의 길이는 길어지고 기억의 길이 줄어든다며. 기억 곱하기 2배가 I대잖아. I대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맞아? I대의 길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I대의 길이 줄어들어. 그럼 니은은, 자, 그럼 봐봐.
야, 여기서 보면 I대 길이가 줄어요. A대 길이 안 변하거든. 그러면 근육 원섬의 마디 Z선에서 Z선까지 길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지.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지만 H대 길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지 않겠어? 맞아? 줄어들지 않겠니? 응. H대, 그러니까 결국 A대 빼고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 거야. 그 간격 길이들이 H대 줄어드는 거야. 이완일 때만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자, 그러면은 해봐. 얼만큼씩 줄어드냐 이거거든.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I대가 0.2가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억의 길이가 0. 여기서 1이 줄어드는 거겠지. 0.1, 0.1 줄어들어서 합쳐서 0.2가 줄어드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I대가 0.2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I대 더하기 A대가 근육 원섬의 마디야. I대가 0.2가 감소하면 A대 그대로니까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도 얼마야? 0.2가 줄어드는 거지. 맞니? 맞잖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냐. 이게 0.2가 감소했어. A대는 일정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 0.2가 줄어야지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니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근육이 수축하면 니은의 길이가 늘어난다 그랬지? 맞아? 니은의 길이가 늘어나. 여기 니은 여기 니은 내가 안 써놨나? 니은 니은 늘어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지. 봐봐. 요 길이만큼이 겹친 부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0.1이 늘어났어. 그지? 겹친 부분의 길이. 근데 요거 자체 길이도 안 변하잖아.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이 더한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니은의 길이가 0.1이 늘어났다면 기억이 0.1이 감소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기억이 0.1 감소하면 I는 0.2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기억이 0.1 감소하면 니은은 0.1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0.1이 늘어나면 이거 곱하기 2한 거가 얘가 0.2가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I대가 0.2가 줄어들면 H대도 0.2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결국 줄어드는 간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야. I대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만큼 H대의 길이도 줄어들고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도 줄어들고, 다만 이제 문제에서는 그걸 쪼개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기억님 표시해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계산하는 건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되는데, 그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0.1이 잘못되면 값이 달라지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 값이 달라지니까 답이 이제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 이완은 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거에 반대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이거하고 지금 내가 여기다 정리, 요거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더하거나 뺄 때 요거 이용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도 해보고 여기다. 그래서 이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금방금방 보인다니까. 그냥 무조건 왜? M선 기준은 무조건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그 길이 따지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응용하면 이런 거 물어보지.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수축할 때 A대 길이분의 I대 길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얘는 무조건 일정하니까 A대 길이분의 I대 길이 값. 얘는 무조건 일정하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얘가 작아지니까 이 값 작아져야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는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지? 풀어보셔야 되고 별로 우리 본교재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을 단면을 보는 거야. 단면. 요 단면 그림도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지금 I대 있잖아. 액틴만 돼 있는 부분 단면을 자른 거지. 내가 횡단면이라고 해. 자른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여? 액틴이 가느다라냐. 가느다란만 액틴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액틴만. 그지? 액틴만 이런 식으로 그 단면에 액틴만 보인다고. I대 단면을 보게 되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대에서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을 보면 가느다란 놈 사이사이에 굵은 놈이 박혀 있겠지.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 가느다란 놈 사이사이에 굵은 놈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요 그림 나오면 무조건 이거 A대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H대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그렇지. 굵은 놈만. 왜냐면 여기를 잘라본 거죠. 여기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의 단면을 보는 거니까 그 단면을 보면 당연히 뭐만 보여야 돼? 굵은 놈만 이렇게 H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 단면 그림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요 단면 나온다 I대 본 거고, 요 단면을 봤다 그러면 무조건 A대 단면을 본 거고, 요 단면이다 그러면 무조건 H대 단면을 본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에서 마지막으로 할 거. 자, 그러면 근육이 수축할 땐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원은 뭐냐? 이완할 때는 에너지 필요? 그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이제 필요하겠지. 이제 결합했다 떨어지고. 아니 근데 결합했다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냥 그 수축 이완 합쳐서 에너지 쓴다 생각하면 돼. 수축 이완 합쳐. 왜냐면 수축이 한 번 일어나면 이완도 한 번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얘네가 결합했다, 그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했다 떨어지면서 ATP를 쓰는 거니까 수축 이완 한 세트라고 하면 그때 ATP 쓴다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 이완할 때 에너지 쓰냐 이런 건 잘 물어보지는 않거든. 그냥 근수축의 에너지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축과 이완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세트가 일어날 때 ATP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자, 근육이 수축할 때의 직접적인 에너지원 뭐다? 세 글자. ATP. 그렇지, ATP지. ATP. 답이네. 그제? 그럼 이제 ATP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제? ATP를 어디서 공급받냐 이거거든. 자, 첫 번째. 일단 평상시에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근육에 ATP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근육에 저장돼 있던 ATP를 가지고 일단 근육 수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자, 수축했어. 하나, 둘, 셋. 다 썼습니다. 근육에 있는 ATP 다 쓴 거야. 근데 내가 3초만 수축하지는 않잖아. 더 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ATP를 얻는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근데 글리코젠 알지? 글리코젠? 다당류라고 하는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동물들은 쓰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젠, 다당류로 만들어서 저장하지. 어디다 저장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 그래서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있거든. 그럼 얘가 이제 다당류니까 ATP가 필요할 때는 이 글리코젠을 뽀개면 뭐가 된다? 포도당 되겠지? 맞아? 그럼 이 포도당을 가지고 뭐 해? 세포호흡하는 거지. 맞아? 세포호흡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생기면서 그때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그림 나올걸? 자,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ADP, PI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ATP 뭐 이런 식으로. 그죠? ATP 만든다는 얘기야.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맞지?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나오는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뭐야? 세포호흡해서 ATP를 만들어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거든. 근데 내가 격한 운동을 하면 그 근육에서 무산소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무산소호흡이 일어나면은 포도당이 공급되더라도 산소가 부족해서 무산소호흡하면은 이때 중간 산물이 하나 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면 사실 그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중간 산물이 남는데 이제 중간 산물이 뭐가 생기느냐에 따라 니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발효라고 하는데 뭐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아세트산 발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때는 젖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격한 운동을 하면은 그 젖산이 내 근육에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게 산성을 띠니까 그 다음날 근육이 땡기고 아픈 거야. 그래서 알배겼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제 알배겼다고. 젖산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세포호흡에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보통 이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 휴식을 취하잖아. 휴식을 취할 때
근데 근육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누구야? 그러니까 크레아틴이란 놈하고 인산이란 놈이 결합하고 있는 애거든. 인산이 핵심인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TP가 필요할 때는 얘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크레아틴하고 인산으로 나눠지겠지. 그럼 이 인산 어디다 써먹을까? 인산하고 ADP를 합쳐버리면 뭐가 만들어져?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요 인산을 그 ATP 합성하는데 써버리는 거야. 자,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 근데 실수 엄청 한다. 자, 이게 요거랑 관련된 보기가 선지에 나왔어. 그죠? 운동하는 동안에 크레아틴의 양은 증가한다. 혹은 크레아틴 인산의 양은 증가한다. 어떤 게 맞는 말이야? 자, 내가 에너지 이제 근수축을 하면 크레아틴 인산을 뽀개서 얘가 되는 거니까 크레아틴 인산의 양은 감소, 크레아틴의 양은 증가. 잘못 보면 안 돼. 크레아틴 인산이 감소고 크레아틴이 증가인데 이거 잘못 봐가지고 크레아틴 인산 증가, 크레아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ATP를 만들어서 이제 자 ATP에 대한 얘기는 2단원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뭐 ATP라는 놈이 뭔지는 그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다음에 무산소 호흡이라는 것도 그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수축의 에너지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은 거 볼 때 ATP가 ATP하고 P로 나뉠 때 P하고 나서 조그만 I가 그냥 무기인산이라는 뜻이야. 기호야 기호 그냥. PI가 그냥 인산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돼. 한글로 인산이라 쓰면 되냐 그러면. 요거 한글로 인산이라 써. 그지?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무기인산을 뜻하는 기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지? 기호는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게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 하여튼 요 ATP하고 관련된 얘기는 2단원 들어가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알겠니? 2단은 그럼 잠깐 쉬었다가 2단원 들어갑시다. 알겠지?